패션으로 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했을 때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제가 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가치와 또 내 일을 같이 접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거였어요. 제주에 있는 그 책방에서 시인들이 좀 와서 레지던시를 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어떤 패브릭 원단이나 옷을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제 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만든 거죠, 글씨로. 그래서 그걸 스카프를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협업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실 협업에서 그 시인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역할, 팬덤들이 그걸 구매해주고 이제 그런 식의 굿즈로 되게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봤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내 채널에서 계속 그걸 할 것이냐, 네. 그걸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의미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리추얼 패션이라고 이걸 또 설명하는데 좀 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리추얼 패션을 설명을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적 영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잖아요. 어떤 순간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뭐 지금 유행이 뭐야, 너는 이걸 읽어야 돼. 뭐 뭔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뭐 어린 시절의 어떤 순간의 골목길에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잊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문득 떠올라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도 생각하는데, 사실 현대에서 우리가 옷을 소비하고 또 제가 옷을 기획하고 패션을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논리에 정말 딱 맞게 이 원단이 올해 많이 써야 되니까 이 원단을 유행시켜야 하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모든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거의 패션은 의식주잖아요. 네. 거의 소비가 매 계절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산업의 하나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저는 그냥 리추얼 패션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러면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추구해야 될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채널이라고 좀 정의해 본 거죠. 사실 이런 의미가 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패션 그러면 오피스룩이 있고 뭐 어떤 그 룩으로 표현되는 패션의 그 무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리추얼 패션?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누구에게나 들어야 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혼자만 나는 따로 하겠다가 아니라 대중들이 얘기하는 패션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고, 또 여기에서 어떤 시인이나 시적인 영감을 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자이너하고 이제 같이 좀 접목해서 저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임스 조이스라는 영국의 이제 작가인데, 그 작가가 굉장히 좀 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은 어떤 슬로건이나 시가 사실 굉장히 힙한 부분이에요. 이 영역 자체가. 그 한 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언어라고 이제 시를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게 이제 작업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이 눈을 감고 보라라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너 안에 있는 더 많은 내가 있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문명들이 그 똑같은 트렌드 유행을 만들고 그게 또 버려지고 뭐 이렇게 되는,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서 시의 소절을 활용해서 타이포그래피해서 패션에다 담는 거네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대중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시적 메시지를 언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은유를 생각하니까. 담아가는 것처럼. 네. 근데 얘기하셨지만 이걸 좀 쉽게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텔라 맥카트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여자 그 CEO가 폴 맥카트니의 딸이거든요. 네. 지금 친환경 그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환경운동가로 굉장히 열심히 액티비티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저탄소 정책을 국회에 의뢰해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스토리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옷도 소개하고 싶고, 어떤 원단이 저탄소고 이제 대나무 소재로 옷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트렌드는 늘 있어요. 패션 위크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게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싶고, 성수에서 제가 그 성수인 엔터테인먼트 하는 친구 몇 명이랑 같이 기획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은 이거를 그러니까 소비한다기보다는 패션 자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팬덤화되어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이 브랜드, 이 인플루언서의 팬이야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그 스토리 자체도 지지하게 되는. 지금 중심은 시가 중심이에요? 패션이 아니요, 중심이에요? 패션이 중심이죠. 네, 패션이 중심이고 시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얘를 전체 네. 그림이 다 완전히 잡혔네요. 예, 네. 웅장해요. 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무 얘를 웅장하죠. 유튜브에 담아가려고요? 네,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니고. 인생의 역작이네요, 그냥.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아, 그거보다 진짜요? 규모가 더 커요. 작게 가야 되는데. 하나의 장르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인 구성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다행히 보면은 마틴 마르젤라랑 아크네하우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이런 브랜드 철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계속 저는 큐레이션 하겠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멘토 모리가 그 있던데 그것도 있어요. 그 브랜드가 있어요? 메멘토 몰이 그건 없어요. 없죠, 브랜드가. 네, 브랜드로 쓸 건 아니니까. 이제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써놓은 거거든요. 패션은 구매할 수 있지만 스타일은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매와 소유라는 것, 스타일이라는 것을 차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대중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찍고 안 찍고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을 넣어도 되고, 선언을 하셔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런 옷장 인문학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너무 뭔가 이렇게 무슨 학 이런 네. 거는 저는 좀 제가 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아까도 안 써도 그렇게 느껴져요. 말씀드렸지만 표현 네. 안 해도. 약간 네. 묵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 굳이. 아껴도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필요 없이 상상의 나래를 맡기는 게 나은 것 같고, 시와 음악을 패션에 담는다. 최근에 이제 만다라트는 만다라트로 표를 안 만드셨네? 표는 만들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가지고. 브랜드 스토리 안에 들어가면 되고, 그렇고, 패션 코딩, 패션 활용법, 패션 쇼핑몰, 멤버십 강의, 컨설팅. 이건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패션 브랜드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좀 몇 번 그냥 작은 브랜드들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또 잘 됐고,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했던 거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가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죠. 브랜드 스토리에 이 사상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 스토리에? 네. 이 브랜드 스토리는 이제 패션 브랜드들, 아까 얘기했던 패션 스타일링을 제안해준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패션 팁, 뭐 이런 것들. 지금 약간 장황해 보이기까지 한 우리의 사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멤버십 생략했어요. 강의로 놓고, 컨설팅으로 놓고 해서 교육으로 갈 일이 아니고, 네. 발견으로 가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창조되지 않은 거라 니즈가 있을 수는 없고, 우리를 네네. 발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발견하게 만들 우리의 사상이 들어가는 컨텐츠 카테고리가 하나 존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짜여져 있는,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툴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해낸 것 같은 느낌인데, 융합해서 충분히 수긍이 가거든요. 네. 이거는 신대륙 발견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전체 만들어 들을 자신은 구성에서는 개가 빠졌고 현실적인 거로만 지금 보여서, 뭐 당연히 포함시키시겠지만 그쪽에 한 챕터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나머지 컨설팅부터 패션 브랜드 소개나 이런 것들이 붙어오는 느낌으로, 약간 생선뼈처럼 양옆에 얇은 가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달 메시지가 묵직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하나의 행사로도 자리 잡을 수 있고. 네.
사실 제가 지금 제 스튜디오에서 1대1로 저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지인들 중심으로 스타일링을 좀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체격, 골격, 뭐 헤어톤, 피부톤, 눈빛, 뭐 관상은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그 이미지, 마스크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컬러하고 네. 그 패턴이 있어. 사람 몸에 맞는. 특히 여자들은 몸이 다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돈을 받지 않고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예.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상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어떻게 봐야 상담이라는 말은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코칭도 아니고, 그냥 얘기 좀 들어주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해요. 뭐 연애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자기 비전 얘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은 제가 그래요. 그래서 너 그렇게 우중충한 스커트 입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랑 마음 상태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옷을 입고 온 상태를 딱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다 내려놓고 있구나. 라든가, 네, 그냥 제가 느끼는 저만의 그냥 촉인 건 거죠. 이런 거는. 근데 그 의외로 잘 맞아서 좀 제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의 것들에서 떨어져서 설명해서 인지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기존의 대중적인 것과의 벽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벽 안으로 옛날에 수도원 안으로 사람이 피신하듯이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보호되듯이 그래서 그냥 리추얼 패션의 세계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입한 거지. 그 세계로 그 안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무엇이야 밝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감싸서 요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그 리추얼 패션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형태로.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컨설팅, 상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들여다보고 싶을 거거든요. 느껴졌을 때 저 세계 속에 있구나. 여러 사람이 다가올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상담이나 케어나 멤버십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안에 구성 요소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알겠어요. 독창적인 융합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일리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들하고 우리가 구별됐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 우리 스스로 그냥 벽을 만들어버리는 게 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멘토링을 했던 브랜드예요. 저는 슬로우 패션 하나의 종교를 만드셔야 되는 개념으로 종교를 만드는 개념으로 교회나 수도원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사람들을 전도해 온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맥락은 이해했어요. 네. 전도한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거나 팟캐스트를 하거나 인스타나 틱톡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듣고 우리한테 다가오게 만드는 역할로 충분하고 세계관을 좀 바꿔주는 거죠. 들어온 이들을 이 삶 속에 같이 녹아들게 만드는 구조로 간다면 큰 틀은 우리 스스로 벽을 세우자예요. 저는 그게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만났을 때 하나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서울하고 제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집중하게 돼서 일이 잘 돼요. 근데 제주 떠나 있으면 제주가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민을 좀 최근에 하다가 대전에 사세요. 그럼 대전에. 대전이요. 아직 그래서 제주에서 이 웰니스 패션 제주의 오름에서 어떤 옷을 입고 영상을 찍는 거죠. 거기에서 홍보 영상,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그래서 제주에서 한 달에 뭐 거의 한 이제 20일 이상을 있으면서 이걸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은 어떨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주에 그 동쪽이 되게 오름도 많고. 그렇죠. 자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보면서 친환경 비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옷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컨텐츠는 조금 좀 지루한 것 같더라고요. 패션어블이라고 하는 게 패션 웨어러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패셔너블한 거죠. 뭐 안경 너 되게 패셔너블한 안경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를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 그리고 고요하고 어떤 쉼, 힐링 이런 것들이 제주라는 섬하고 되게 잘 맞잖아요. 아일랜드 오브 포에트리, 그래서 시적인 섬이라는 그 브랜드로 작업을 좀 했던 거거든요. 제주에서 패션을 그냥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유튜브들 보니까 막 쇼츠도 잘 찍고,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올해 유행하는 스웨터, 뭐 아니면 코디, 컬러, 배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뭔가 이렇게 딱 나만의 성 만드는 과정은 좀 힘들지만 그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내가 싸우면 그랬잖아요. 돼요,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까 대화하다가 느껴진 게 문혜일님이라고 그 CEO인데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거든요. 젊은 친구인데 시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화장품 알아요. 입자 시타, 그거 네. 가루 만들고 더 분해하고 맞아요. 해서 네, 네.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딱 났거든요. 요즘은 그러한 소비가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 있잖아요. 그리고 트렌디해요. 참여하는 소비가 네.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고 글로벌하게도 저 지금 저탄소에도 꽤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결이 아주 좋아요. 제주도도 좋고 메인 아이템을 예전에는 막 100가지 아이템씩 했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서. 근데 이제는 그거는 지났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 그 단품종 하나. 제주에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숙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린 타올 하나만은 이런 퀄리티의 타올을 지금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오늘 한번 근데 제주도에만 하고 자꾸 있죠. 먹지 마세요. 제주를 자꾸 콘텐츠를. 먹다 보면 예, 확장폭이 줄어들 거예요. 예. 그냥 제주를 하나의 그냥 작은 점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시가 속해서 시점이 되려나? 네네. 현존하는 시점처럼 제주에서의 그 시를 담을 수 있는 전 세계 어디든지 담을 수 있게. 즉 내가 스스로 성벽을 세워도 그 안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돼야 되고 그 또한 거기에 참여하면 그 안에 물리적 이동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보다 내가 그걸 이동해 올 수 있다는 생각까지. 그러니까 내가 참여해서 갇힌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나한테 옮겨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아니, 이해했습니다. 네. 아까 수건 얘기하셨는데 수건하고 바람막이 약간 건너간 네. 것 같거든요. 아마 제주 바람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수건 다음에는 가운이나 잠옷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좀 들고 네.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시 잊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자연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그쵸? 그쵸. 잠시 잊고 있을 뿐이잖아요. 네, 수면 있잖아요. 네. 제가 뭐 힐링 있고 웰니스 친환경 다 네. 있지만 이건 굉장히 큰 지금 컨텐츠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사주 보고 타로 보는 인구가 엄청 많다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수면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뭐 수면 음악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그 메멘토 모리 네. 뭐 그 있잖아요. 콜포터의 낮과 밤이라든가 그런 문학 작품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건 좀 패션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 안에 담는다는 게 하는데 수면에 관계된 제품들을 좀 기획하는 거죠. 네. 양말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만다라트 얘기할 때 아직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좀 더 구상하고 방향을 잡아야겠지만 출발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정도 개념 말고는 채널 이름은 뭐가 돼요? 채널 이름이요? 채널 이름도 지금 한 3가지 있는데 아직 안 정했어요. 이름 정해주시면 말씀 네. 주시고 네. 만들어서 찾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해볼게요.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